여러분 마이크가 어차피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도 어차피 목소리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기단과 전선 파트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은 선행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고등학교 내용까지 제가 조금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요. 아, 이런 내용까지 굳이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한번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자, 가장 먼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기단이라고 하는 친구부터 설명을 하고 싶어. 기단. 자, 얘들아, 기단의 정의부터 한번 이야기할 거야. 페이지는 이게 70페이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와 주세요. 기단을 하긴 했네? 우리 어디서 기단 했어? 아, 사족부터. 오케이. 기단까지는 다 했고. 오케이. 그러면은 기압과 날씨, 온대저기압만 남은 거였구나? 오케이, 확인. 그러면 이거 영상이 좀 애매해지겠네? 그냥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온대저기압 해봅시다. 제가 온대저기압은 안 했군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안 했네? 그럼 요거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자. 너네 이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얘들아, 이 온대저기압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 설명 다시 한번 해줄 거야. 그래도 저번 시간에 했었던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 온난전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서로 더해져 있는 거예요.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온난이랑 한랭부터 간단하게 그림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알겠죠? 자, 가장 먼저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차가운 바람은 밀도가 크죠. 온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커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찬 바람이랑 따뜻한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이해되니? 그런데 찬 바람이 백테크를 건 거야. 뒤에서. 그러면 내 생각을 해봐. 너네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무식하게 뒤에서 백테크를 걸어요.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지죠.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봐봐. 그렇게 뒤로 넘어지면 분위기 어때져? 싸해지겠지. 그래서 이름이 한랭전선인 거야. 차갑잖아,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공기가 만나 형성되는 전선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지? 그런 다음에 한랭전선은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저 전선면에 뭐가 생성되느냐? 구름이 생성됩니다. 그죠? 그지?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랭전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찬바람이 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위에 따뜻한 바람이 얹어진 거야. 어부바했다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등에 이렇게 업힙니다. 그럼 등 부분은 어때요? 따뜻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우리는 온난전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서로 다른 두 공기가 만나 형성되는 전선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누워 있을 거다 설명할 수 있겠지. 그리고 온난전선은 반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우린 뭐라고 불러? 온난전선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죠? 자, 몇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건 아니야. 얘들아, 지금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구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니? 높게 솟아있네? 그러니까 무슨 구름이라고 볼 수 있어? 저군이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 이 친구는 이 전선면에 구름이 생성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름이 생성되겠지. 구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야? 넓게 퍼진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지. 무슨 구름? 층운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되니?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저군에서는 무슨 비가 내려야 할지, 층운에서는 무슨 비가 내려야 될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말해주고 싶은데 얘들아 결국에 한랭전선도 찬바람의 이동 방향과 따뜻한 바람의 이동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온난전선도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의 이동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화살표 방향을 우리는 앞쪽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화살표의 시작점 부분을 우리는 뒤쪽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이 한랭전선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일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구름은 전선의 앞쪽에서 생성됐습니까? 전선의 뒤쪽에서 생성됐습니까? 뒤쪽이죠. 그쵸? 비가 오는 지역은 어디라고 봐야 돼? 전선의 뒤쪽. 요거까지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온난 전선은 구름이 전선의 앞쪽에서 생성됐니? 뒤쪽에서 생성됐니? 앞쪽. 비도 어디서 와야 돼? 전선의 앞쪽에서 와야 돼. 요거 우선 복습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 온대저기압은요, 주로 우리나라에 형성됩니다. 우리나라에 형성돼요.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냐면은 편서풍이라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무슨 풍? 편서풍. 적어주세요. 자, 얘들아, 그런데 이 편서풍이라고 하는 친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바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불어오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어. 그지? 따라서 이 편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따라서 이 우리나라에 떨어지게 되는 온대 저기압조차도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동하게 되는 방향 자체가 어디서 어디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 여러분이 온대저기압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는 건데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따라잡게 되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이해되나요? 됐죠?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설명일 것 같은데 이 온대저기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모식도라는 표현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 얘들아. 천천히 따라와 봐. 앞쪽에 보통 온난전선이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리고 그 뒤쪽 부분을 한랭전선이 따라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만나요. 이해됐죠? 왜?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이해됐죠? 여러분 요거 있잖아. 74에도 75도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76페이지 아래쪽에 조금 제가 여백 넣어놨거든요. 뭐 노트에다가 필기하시는 분은 노트에 필기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제가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요거 그대로다가 그리세요. 이 온난전선 완전 끝에 말고 살짝 요 애매한 부분 있죠? 여기다가 점선 한번 내려주세요. 한랭전선도 조금 안쪽에다가 점선 한번 내려주세요. 그 다음 우리가 할 짓은 뭐냐면은 방금 우리 저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 찬바람이랑 따뜻한 바람 그림 그렸었지. 그거 그대로 그릴 겁니다. 따라와 주세요. 오른쪽 무슨 전선이야? 온난. 그지? 온난 전선은 아래쪽에 차가운 바람이 있고 그 위에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 왼쪽은 무슨 전선이야? 한랭전선이야. 한랭전선도 아래쪽에 차가운 바람이 있고 그 앞에 따뜻한 바람이 있으면서 얘가 위로 올라간 거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전선면 한번 그려볼까? 얘는 누워있고 얘는 세워져 있어. 그죠? 자, 천천히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와 줘봐. 자,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무슨 구름 형성된다 그랬어? 써있네. 층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억력 테스트 시간. 층운에서는 무슨 비가 내린다 그랬지? 맞아요.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온난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는 지속적인 비가 내리게 될 거예요. 하나 더. 한랭전선에서는 무슨 구름이 형성된다 그랬지? 칠판에 써있네. 저군. 자, 얘들아, 저군에서는 무슨 비가 내린다 그랬지? 맞아요.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그랬어요. 자, 근데 얘들아, 곰곰이 생각해봐.
아하, 쌤 그러면은 온난전선 여기 있을 때랑 한랭전선 여기 있을 때는 비가 오겠네요. 그런데 가운데 부분 한번 볼게요. 정가운데 부분. 정가운데 부분은 지금 전선면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구름이 잘 생성되나 잘 생성되지 않나요? 안 돼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날씨가 맑아. 어머나 세상에. 여긴 또 갑자기 비가 안 오네. 신기하죠? 쌤,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보통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여기를 A 부분, 여기를 B 부분, 여기를 C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즉, 내가 지금 A에 위치하고 있었다. 날씨가 어떨까요? 지속적인 비가 온다. 내가 지금 B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날씨가 어떨까요? 맑아요. 내가 지금 C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날씨가 어떨까요? 소나기성 비가 올 것입니다. 이해되니? 그치? 자, 그 다음은 조금 어려운 질문이 있거든. 나 칠판 한번 봐주겠어? 봐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딱 여기에 있어. A 부분이긴 한데 바닥에 있는 거야. 내 머리 바로 위에는 찬 공기가 먼저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먼저 있어요? 찬 공기가 먼저 있죠. 느낌 오나요? 느낌 와요? 여러분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내가 지금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지. 끄덕거려. 그치?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야. 자, 온난전선이 온대저기압이 요렇게 있어. 이해돼? 내가 지금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있을 때 내 머리 바로 위에는 찬 공기가 먼저 오겠어? 따뜻한 바람이 먼저 오겠어? 찬 공기 먼저 오겠지. 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A 부분 여기에 있을 때 내 머리 위에는 찬 공기가 있으므로 기온은 어떨까요? 낮아요. 그쵸? 온도가 낮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지역의 사람은요. 가운데 부분, B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 부분에 있는 사람은요. 내 머리 바로 위에 찬 공기가 있나요? 없나요? 가운데 부분은? 없죠. 어떤 공기만 남아있어요? 따뜻한 공기만 남아있죠.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 맞아,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오히려 온도가 높아요. 그죠?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사람 한번 측정해 볼까요? 여기 있는 사람도 내 머리 바로 위에는 무슨 공기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찬 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C 부분에 있는 사람도 기온을 측정하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낮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까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만난 이 친구의 이름이 무엇이죠? 온대저기압이에요.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이에요. 따라서 이 둘이 만나는 요 가운데 중심 부분 있잖아요. 보이죠, 여기? 이 중심 부분이 바로 저기압이거든. 너네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기억하죠? 기억 못하면 지금 빨리 복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런데 저거 중요하지만 나만 믿으라. 나 지구과학 강사야, 얘들아. 나 수능 강사야. 따라와봐. 칠판 봐. 화살표 3개만 그릴 겁니다. 나 따라와. 화살표 3개만 그릴 겁니다. 따라와. 칠판 봐. 여기서부터 요렇게 하나. 그 다음 여기서 요렇게 하나. 그 다음 여기서 요렇게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바람은 완전히 남쪽에서 불어오고 있나요? 완전히 동쪽에서 불어오고 있나요? 대각선이죠. 살짝 대각선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슨 풍이 분다라고 보면 좋냐면은 남동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쌤, 왜 동남풍이라고 안 해요? 굳이 그것까지 설명하는 건 애매할 것 같고 남동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여기서 부는 바람이야. 그래서 온난전선 앞쪽에서 남동풍이 불어요. 됐지? 한 번 더. 이 친구는 완전히 남쪽에서 불어오나요? 완전히 서쪽에서 불어오나요? 대각선으로 불어오죠. 자, 여러분, 여기는 남동풍이라고 했네. 여기는 무슨 풍이라고 하면 좋을까? 남서풍. 불어오는 방향이잖아. 그치? 얘는 남서풍이라고 봐야 돼. 얘는 가운데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는 남서풍이 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서풍.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 완전히 북쪽에서 불어오고 있나요? 완전히 서쪽에서 불어오고 있나요? 얘도 대각선이네. 무슨 풍이라고 보면 좋겠어? 북서풍. 얘는 여기 한랭전선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지구과학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온난전선의 앞쪽에서 부는 바람과 온난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뒤쪽에서 부는 바람이 다르다.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결국에 여기서 바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온대 저기압에서 부는 바람이 궁금하기 때문이고 요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요거 세 개만 알면 돼, 얘들아. 알았지? 저거 그림 통째로, 요거 통째로 사진 찍듯이 찍어가지고 여러분 판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그 다음 질문이야. 여러분, 이 친구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대? 서서 동로 움직인대. 그 소리는 이 온대저기압이 통째로 요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됐죠? 그림 한번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대한민국 다시 그릴게요.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현재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우리 서울 여기쯤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해되나요? 그쵸? 이게 1번이야. 자, 현재 서울에서의 날씨는 어떻죠? 지속적인 비가 오고요. 기온도 낮아요. 무슨 바람 불어요? 남동풍 붑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 온대저기압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 그래서 이 친구가요, 결국에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될 거야. 요거 2번이야. 그러면 서울의 날씨는 조금 후에 어떻게 변했죠? 날씨가 맑아졌고요. 기온은 높아졌을 거고요. 남서풍이 불 거예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이 온대저기압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쵸? 3번입니다. 그럴 때 서울의 날씨 어떻게 되나요? 저군과 소나기성 비가 형성될 것이고요. 기온은 다시 낮아지겠죠? 북서풍이 불 거예요. 이해되니 이해 안 되니? 이해되죠? 요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야. 시험 문제 하루 종일 나옵니다. 하루 종일 나와요. 알겠죠? 됐지? 자, 마지막 5번으로 필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수능 스타일이에요. 수능 스타일. 이거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성남 손 들어봐. 너네 학교 3학년 선배들이 요 문제가 나왔어. 너네 학교 과학 항상 좀 문제 거지같이 내는 거 알지? 영상 찍고 있는데 이런 말해서 미안해. 문제 거지같이 내는 거 알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부터 남동풍이라고 하는 거 화살표 방향 저 그대로 그렸잖아요. 저 그려볼게요. 알겠죠? 남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은요 이렇게 불겠죠. 이쪽 방향으로 부는 거죠. 이거 1번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남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은 이렇게 부는 거죠. 2번. 그죠? 그리고 북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은 이렇게 부는 거죠. 맞아, 아니야? 맞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번에서 이게 가장 첫 번째 부는 바람, 두 번째 부는 바람, 세 번째 부는 바람입니다. 맞지? 풍향 변화를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이거 무슨 방향이니 얘들아? 시계 방향이지. 무슨 반시계야. 이건 시계 방향이지. 그지? 시계 방향이지. 그죠? 따라서 첫 번째 수능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 나올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적어주세요. 풍향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계 방향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제가 요 그림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다. 다시 해볼게. 자, 한반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서울, 여기 부산이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온대저기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현재 부산의 날씨는 어때야 되는 거죠? 맑아야 되고 기온이 높아야 되고 남서풍이 불어야 돼. 맞아, 아니야? 맞아. 질문. 서울은요? 대답해봐요. 서울은요? 잘 모르겠죠? 왜 모르느냐? 우리는 지금 계속요. 이런 날씨의 변화를 이야기했던 게 저기압 중심보다 어때요? 낮은 곳이었어요. 위도가 저위도일 때만 날씨 변화가 존재했고 저 위에 있을 땐 날씨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으나 그래도 필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러한 날씨 변화는요, 저기압, 중심보다 저위도에서 저기압 중심보다 저위도에서 이러한 날씨의 변화가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현재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저기압 중심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위에 있죠. 그쵸? 그럼 얘는 날씨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은 날씨에 대한 변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너네 또 무식하게 그럼 서울은 평생 날씨 변화가 없겠구나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림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겠죠? 이해되니? 됐죠? 요겁니다. 깔끔하죠? 온대적이야. 요거 하나 반드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왼쪽에다가 요거 한번 해볼게. 너네 기억하나? 내가 강사 생활하면서 3번 정도 집에 가고 싶었다라는 내용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 참깨라면 사와가지고 뜨네! 했던 애랑 풍향, 바람에 냄새가 있나요? 했던 거랑 겨름, 겨드랑이 여드름 그래서 얘기했었지. 그게 여기서 나온 내용이야 얘들아. 뭐냐면은 자 어렵지 않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겨울 기억하시죠? 추운 겨울. 겨울은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냐면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베리아가요 대한민국에 비해서 굉장히 고緯도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죠. 그와 동시에 서쪽에 좀 위치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서쪽의 기압은 비교적 높고 동쪽의 기압은 비교적 낮다. 그래서 서고동저형 기압고를 형성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부는 바람의 이름이 북서계절풍이라는 것까지도 알아두면 좋겠죠. 북서계절풍. 이런 것도 하나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여름으로 가볼까요? 이제 슬슬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아직은 바람도 그렇고 밤에는 조금 서늘하더라고. 아직은 좀 서늘한 것 같아. 여름에는 어떤 기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냐면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북태평양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비교적 남쪽에 존재하면서 위치는 살짝 동쪽인 것 같아. 그쵸? 그런데 기압고를 이야기할 때는요, 남쪽의 기압이 비교적 높고 북쪽의 기압이 비교적 낮다. 남고 북저형 기압고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부는 계절풍의 이름은 남동계절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동계절풍.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겨울이랑 여름은요, 특징이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런데 잘 봐. 세 번째. 봄이랑 가을 있지. 여러분 얘네 둘은요 어떤 기단의 영향을 시게 받냐면은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시게 받아요. 양쯔강. 근데 얘들 양쯔강은 특징이 명확하지가 않아. 무슨 소리냐면 남쪽의 기압이 높을 때도 있고 서쪽의 기압이 높을 때도 있어. 이거 무슨 어떻게 구분을 해요? 짜증나잖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책 살짝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75페이지에 써 있거든요. 봄과 가을에는요. 고기압을 나타내는 글자인 고라든지 저기압을 나타내는 글자인 저의 개수가 단 하나라도 많아요. 단 하나라도 많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꿀팁 드릴까요? 봄철에는요.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온대 저기압이 가끔 나옵니다. 이해돼? 자, 여러분 지금 제가 75페이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봄철에는요. 고랑 저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쵸?
여름에는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단 하나라도 개수가 적죠. 가을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다섯 개 있습니다. 겨울 볼까요? 하나, 두 개밖에 없어. 단 하나라도 개수가 달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필기했었어, 예전에. 그래서 나온 거야. 겨울이랑 여름은 겨울이랑 여름은 고기압의 글자랑 저기압의 글자가 적어. 봄, 가을은 개수가 많아라고 했어. 쌤, 겨름이 뭐예요? 겨드랑이, 여드름 쫙 그랬었습니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온대저기압이랑 일기도까지 하면은 2단원 파트 모두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 우리 3단원 운동 파트 넘어갈 건데 바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냥 제가 카메라 배터리만 좀 바꿀 거라 가지고 여러분 복습 한번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복습만 살짝 한번 해주세요.